저는 15년도에 사업자를 신청하였는데 다니고 있던 회사를 모델로 사업자를 내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사업자 등록할 때 이렇게 세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매출 올리는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 준비하는 방법과 구매대행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변경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꿀팁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신청해도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고민되어 망설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혼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를 신청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다. 신사임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해외 구매 대행업은 노트북만 있으면 집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 대행업을 하시려면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 한 다음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대행을 하실 건가요? 에서 예 라고 선택하세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입력합니다. 빨간색 별표 표시된 부분 위주로 입력해 주세요. 상호, 개업일자. 개업일자는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소와 업종 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업종 코드는 525105로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 직구 대행업 업종 코드는 525105입니다. 국세청 국세정책의 신종업무 세무를 보면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사업자, 공유 숙박 사업자, 그리고 해외 직구 대행업 사업자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이란 온라인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제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제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해외에 주문하고 직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직접 배달되지만 직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통관 후 고객에게 배송되며 배송 완료되면 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에서 선택사항, 해당 업종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 가맹 및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나와 있으니 도움말을 눌러서 읽어보시고 이 부분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선택해 주세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팅하는 방법은 간이 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1년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고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이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수입이나 매입 등 매입세액이 많으면 간이 과세자로 선택할 경우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지만 구매 대행업만 하신다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재고 납부 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매년 1월에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하고요.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와 준비하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시 불러오기를 통하여 쉽게 지출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해외 직구 대행업 요건과 거래 유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해외 직구 대행업 요건은 첫 번째, 해외 물품이 국내에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과한대요.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가끔 택배 관리하려고 중간에 받아서 재포장해도 되냐는 질문을 본 적이 있는데 원칙은 해외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세 번째, 판매 사이트에 해외 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네 번째, 주문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이것은 엑셀로 정리하셔도 되고 노트에 수기로 날짜별로 건별로 작성해 두셨다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래 유형,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해외 직구 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 구입비와 배송비가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 대행업의 경우 구매 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이트 판매액 100원으로 신고하면 매출이 많은 것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니까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집니다. 국세청에는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으로 매출이 자동 전달되므로 매출액 산정 관련해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요.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 물품 구입비와 배송비를 제외한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므로 물품 구입비와 배송비와 관련된 영수증으로 이중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매 대행업을 시작하시고 잘 되신다면 변경 신청하셔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장 주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집 주소로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온라인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검색하시고 월 사용료를 검토하셔서 주소를 변경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수입식품 판매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직전 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구매 대행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